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과 대전 등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산은 한동안 국내 접촉 감염이 없었던 데다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대전의 환자는 감염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깜깜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희력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고교생 확진 이후 한 달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인된 부산 150번 확진 환자는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대전 105번 환자의 직장 동료로 밀접 접촉자였는데 지난 25일 충북 옥천의 한 업체에서 대전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뒤 부산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해운대구 보건소 검사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고 거주지를 비롯한 이동 동선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이분하고 접촉한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해운대에 있으면서 이제 방문한 곳 여러 곳에 혹시 이제 밀접 접촉자가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밀접 접촉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번 감염 확인이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전파된 2차 감염인데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옮겨진 지역 간 감염이란 겁니다. 더구나 이 남성과 접촉했던 대전의 확진 환자는 아직 감염원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전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되고 있는 피란 수도 부산은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이라는 위상만큼이나 그 절차가 결코 쉽지 않아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 당시 대통령 관저로 쓰이던 임시수도 기념관과 정부 청사였던 동아대 석당박물관, 수백 척의 난민 선박들이 도착하던 부산항 일부도, 11개 나라 장병 2천여 명이 잠든 유엔 기념공원 등 피란 수도 부산의 근대유산 8곳은 현재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조건부로 올라 있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근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대 역사를 주제로 부산의 어떤 도심에 특히 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하고 싶었고, 그런 전제로 사실은 이 일이 시작이 됐었어요. 부산시는 지난 2017년 문화재청에 근대유산 8곳을 간신히 조건부 잠정 목록으로 올렸습니다. 피란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유산을 추가하고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피란민 거주지인 서구 비성마을과 남구 소망마을 등 생활유산 2곳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은 막막합니다. 개발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개발 제한을 하려면은 그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부산시는 근대유산 목록을 9개로 수정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조건부라는 꼬리를 겨우 뗀다 해도 이후 잠정 목록, 우선 목록, 최종 등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는 2030년 최종 등재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이끌 컨트롤타워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얼마나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전 인류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다는 건 전 인류에게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끌고 나가는 관리 주체인 사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세계유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느냐.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들은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부산지방은 오전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여름의 폭염을 나타냈습니다. 부산은 오늘 대표 지점인 중구 대청동 기온이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은 30.7도를 기록했고 북구 지역 32.2도, 금정구 31.6도 등 부산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 예년의 8월 하순과 비슷한 불볕더위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교적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승용차 안에서 1년간 방치돼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승용차 안에서 1년간 방치된 강아지를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측은 견주가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강아지에 집착하면서 쓰레기로 가득한 차에서 키우는 등 학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이 문제를 처음 알린 제보자에게 일단 강아지를 맡긴 뒤 향후 입양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층 창업자들에게 주거와 창업 공간이 결합된 창업 지원 주택이 공급됩니다. 부산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 산업과 지능형 기계 산업 등 7대 전략 산업 분야의 1인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주거와 업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창업 지원 주택은 1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과 함께 창업 지원 시설인 창업 카페와 회의실 등을 갖추고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1980년 7월 3일부터 2001년 7월 2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창업자들입니다.